안녕하세요. 오늘 좀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6분 정도 되네요. 6시 6분. 그 다음에 걸음 약 400보 정도 되고 있고요. 오늘 좀 아침에 잘 이거 준비해가지고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한 6시 10분 넘어서 나오곤 했는데 제가 한 6시 초반대 이렇게 한번 나오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나왔고, 날씨도 보니까 와, 요즘 날씨가 예전에는 추석 되고 이러면은 되게 쌀쌀해졌던 것 같은데 여전히 좀 그냥 따스운 날씨네요. 약간 뭐 아침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선선한 공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어제보다도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날씨가. 습도는 좀 높은 편이고요. 제 안경에 습기 차는 거 보면 좀 알 수 있고요. 뭐 마스크 때문에 조금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오늘도 활기차게 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걸어보시죠. 착착착착착. 자, 갑시다. 날씨가 정말 좋아요. 평소보다 좀 어둡죠 지금. 그런데 참 걷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죽기 좋은 날씨가 아니고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죽기 대신 걷겠습니다. 네. 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도 유튜브를 좀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보면은 막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내가 처음에는 뭔가를 이제 검색어를 그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은 뭐 그런 동영상들을 찾아서 보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뭐 연관해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좀 재밌더라고요. 계속 꼭 눌러보게 돼요. 옛날에 그 우리 미니 홈피 있었잖아요. 마치 파도 타기 하듯이, 미니 홈피에 파도 타기를 하듯이 막 연관된 거. 그러면 조금씩 또 점점 다른 게 이제 다른 컨텐츠들이 나와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뭐를 찾아봤죠? 좀 약간 코믹한 컨텐츠들을 막 찾아보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딱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봐라, 마치 이런 것처럼. 그때 봤던 게 옛날에 그 노주현, 노홍열, 네, 다 노씨로 이렇게 돌아가죠. 왜 그러냐면 주인공이 노주현이니까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그막. 그게 한 20년 전 그 시트콤이거든요.
그게 거의 전편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요. 정말 레전드죠. 레전드 중에 레전드 시트콤. 김병욱 감독이 연출을 했잖아요. 정말 한국 시트콤 계의 전설적인 존재. 시트콤을 이끌어간 감독. 그 감독이 했던 게 순풍산부인과, 뭐 똑바로 살아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거침없이 하이킥 시리즈, 그 다음에 감자별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전부 다 주옥 같은 그런 시트콤들 아닌가요? 다 스토리라인 탄탄하고 캐릭터들이 살아있고, 정말 뭐 현실에서도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나올 만한 캐릭터, 아니면은 내 자신을 반영한 캐릭터, 그런 걸 좀 다룬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좀 괜찮은 게, 좋았던 점이, 그 당시에 그런 시트콤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힘들게 생활하는 어떤 직장인들이 집에 돌아와서 TV를 켰을 때 뭔가 좀 위로받는 느낌,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극강의 캐릭터,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의 노구, 그 신구 배우가 이제 연기하죠. 그냥 연기 너무 잘해요. 그게 현실적인 모습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너무 인간적이에요. 거기서 노주현하고 노홍열의 이제 아버지로 나오는데, 그 캐릭터, 깐깐한 캐릭터, 돈도 잘 안 쓰고 욕심 많고 고집불통, 그 다음에 노주현의 부인으로 나오는 그 박정수 배우, 며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맨날 싸우는 캐릭터, 서로 막 옥신각신, 아웅다웅,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재밌어요. 막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노구의 이제 성격의 어떤 단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상이에요. 노구는 뭐라고 하느냐, 하는 에피소드에서 자식들이 너무 자기를 홀대한다고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건, 사실은 홀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효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역대 드라마들 봤을 때 제일 효자 캐릭터가 노주현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극중 그 노주현이라는 인물은 노구한테 끔찍해요. 다른 거보다도 우선순위를 정하면은 아버지인 노구가 최우선이에요. 1등이에요. 1위. 자기 뭐, 이거 뭐 나한테 뭐 좀 이로운 거,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가족들 중에 뭔가 이거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본인이 딱 생각하고 아버지를 우선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최고의 이제 효자 캐릭터, 그 다음에 박정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고 효부 캐릭터. 그러니까 좀 막 옥신각신 할 때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아버지 생각하는 거, 챙기는 거, 요즘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대단하거든요. 엄청나요.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노구는 이제 섭섭한 게 있는 거죠.
일종의 욕심 비슷한 거고, 아니면 더 옛날에는 기준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구가 기획하는 게 뭐냐, 이주의 며느리 시상식.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며느리들 모아가지고, 박정수 포함돼 있죠, 배종옥도 있죠, 시상식 하는 거예요. 누가 효도를 많이 했나. 그게 뭔가 이제 행동으로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효도, 뭐 안마해드리고, 뭐 이렇게 잘 뭐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어디 좋은데 데려가고, 그다음 물질적인 거, 좋은 선물 사주고, 막 용돈 주고, 이런 게 다 반영돼요. 철저히 막 수치화가 돼가지고, 계량화 수치화 돼가지고. 근데 그 기준은 노구 머릿속에서 이제 계량하고 수치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객관적인 평가예요. 남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 안 하죠.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딱 발표를 해요. 주말에 발표하면, 이번에는 막 동점, 그래서 아무도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의아해야죠. 며느리들이 그 주간에 엄청 열심히 막 효도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막 뭣도 사주고 안마도 해주고. 근데 이제 동점. 그다음 누구 이번엔 동점이니 그 너희들 뭐 시상 없다, 다음 주로 미뤄진다, 그렇게 알고들 있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들, 또 아들들이 항의하죠.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주현이,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순위는 매겨주셔야죠, 시상해 주셔야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다음 주에 해야 돼. 어차피 동점 나왔어, 다음 주에는 내 동점 안 나오도록 신경 쓰도록 하마, 막 이래버리는 거야.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그 주간에도 며느리들이 막 엄청 막 고생을 했어요. 노구한테 좋은 점수 받으려고. 그래서 발표가 딱 되죠. 이번에는 그래, 박정수가 0.2점 차이로 우승을 했구나. 자, 여기 있다, 상이다, 상 받아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노구의 한마디. 딱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 주는 그 금쟁반, 그 상품이 금쟁반인데 다음 주에는 뭘까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노구가 그런 얘기하는 한마디, 그래? 그거 뭐 그럴 필요 없는데, 이거 다시 반납해서 다음 주에는 또 이걸로 시상하는 바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나요. 노구의 성격. 그 다음에 며느리들이 막 덩찌는 거, 보통 그렇게 에피소드들이 막 이어집니다. 정말 재밌어요. 지금 20년이 됐는데도 그거 보면 박장대소하게 되거든요. 엄청납니다. 최고의 시트콤. 요즘에 김병욱 감독이 새로운 시트콤을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빅잼이 주시는 우리 김병욱 감독. 시트콤이 참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죠. 시트콤. 요즘에는 좀 보면은
약간 시트콤 문화가 조금 다운돼 있죠. 조금 시트콤의 불황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트콤 자체가 약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배우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트콤을 볼 때 아, 이게 현실하고 별 차이가 없다. 아니, 보통 일반 드라마를 볼 때도 좀 어르신들 약간 환상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드라마에서 악역을 막 잘 연기하고 이러는 배우들 그냥 현실에서 만나면 막 욕하고 심지어는 옛날엔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막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 연기한 이후로 어떤 어르신한테 뭐 맞은 적 있다. 웃으면서 뭐. 그러니까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는 얘기인데 시트콤은 더 하잖아요. 이름 그대로 달고 나와요. 물론 성은 좀 바꿔서 주인공한테 맞춰서 노주연, 노구, 노홍렬, 박정수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더 좀 구분이 안 되지. 저거는 실제로 이렇게 막 있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시트콤이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좋아하는 콘텐츠로 지금 만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요즘에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부분 딱 스튜디오에서 각을 잡고 뭐 나오는 그런 프로들이 없죠. 요즘에는 예전 한 90년대나 2000년대 한 초반까지만 해도 딱 스튜디오에서 딱 무대를 만들고 어떤 컨셉에 입각해가지고 개그맨들이나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개그 콘서트 같은 거, 개콘. 개그 콘서트가 딱 전형적으로 이거는 가상이다. 여기에 나오는 그 출연하는 개그맨들이 본인의 실제 모습을 연기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워낙 과장이 되고 코믹하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청자들은 거기서 거리두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박 2일 같은 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1박 2일이라든지 무한도전이라든지 요즘에 뭐 집사부일체 이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공중파 보면은 그런 데서 개그맨이나 배우들이나 나와서 하는 게 본인의 이름 그대로 나와가지고 본인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실제 캐릭터들. 물론 거기에도 뭐 대사도 있고 뭐 필요한 어떤 설정이 있겠죠. 컨셉도 있고 대본이 있어요. 또 귀여운 강아지네요. 멍멍멍. 귀여운 강아지고 항상 이쯤 걸으면 강아지를 만나네요. 그러니 그런 이제 프로들이 예를 들어서 1박 2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컨텐츠가 사실 시트콤을 좀 약간 대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예능 프로이긴 한데 드라마는 아닌데 시트콤은 일종의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런 예능 프로들은
드라마는 아니지만 시트콤적인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상황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잠식해가지고 어떤 시트콤으로서의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할까요? 차별화가 좀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 같은 사람들, 약간 정식 시트콤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팬들을 위해서 김병욱 감독이 좀 또 새로운 재미난 시트콤을 하나 런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엔 넷플릭스 같은 데서 드라마나 뭐 다른 컨텐츠들 엄청 잘 만들잖아요.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인가요? 이정재가 주연으로 나오는 거. 이정재 배우와 박혜수 배우 이렇게 출연하는 거. 와, 그거 제가 봤거든요. 정말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한 장면씩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는데 다 좀 재밌어요. 그런 중간중간 재밌는, 이거는 또 특히나 좀 스포일러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직접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인상적인 장면을 꼽자면, 그러니까 저는 주연들이 뭐 나오는 장면도 인상적이지만 거기 그 게임에 참가하는 출연자 중에 또 한마디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감독의 어떤 감독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딱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를 딱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고 이런 게 정해지는데 한 아저씨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한 번도 내가 나서서 해본 적이 없다. 난 항상 뒤에서만 살았다. 이번에 한번 나서서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먼저 하겠다. 약간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아저씨는 내가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하기가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 내 위치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뭐 가족들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나서지가 않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문화도 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진짜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영화 왕가이 감독이라고 있잖아요. 홍콩 감독. 왕가이 감독의 아마 장편 영화 데뷔작이었던 것 같아요. 열혈남아라고 있어요. 유덕화하고 장만옥. 예. 그 다음에 유덕화의 약간 의형제 비슷하게 동생으로 나오는데요. 장하구라는 또 배우 있었죠. 당시 90년대의 톱스타죠. 유덕화, 장만옥, 장하구. 장하구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그 영화에서 딱 약간 삼류 건달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덕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덕화는 뭔가 이제 본인이 나서서 뭔가 주도를 하는 인물이고, 장하구는 그렇지가 못해요. 항상 좀
끌려가고 누가 시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형한테 의지하고, 그러니까 형인 그 유덕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장하구가. 단 1분이라도 영웅이 되고 싶다. 이거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유덕화가 장하구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는 가족이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혈육 같은 존재.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다가 장하구가 진지한 눈빛으로 그렇게 하게 해달라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어지잖아요. 아마도 그 이번에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 옛날, 물론 영화 감독이니까 그 본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아마 열혈남아에서 그 장면들이 기억 속에 딱 이렇게 본인이 그때 그것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장면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왕가희 감독 영화에서 보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비정전도 보면, 아비정전이란 또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또 우리 지금은 없지만 장국영이라는 또 대배우가 있었잖아요. 그 배우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1분 동안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거를 바라보면서 있자. 내가 이 1분은 평생 기억에서 지우지 않겠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의 소중함 같은 거. 어차피 인생이 순간이에요, 넓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 형태로 오징어 게임이 나오긴 했는데 총 9화까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게 좀 보면은 스토리 형식이 조금 비슷한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제가 그거 봤을 때 처음에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은, 일단 만화, 그 일본 만화 중에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만화 카이지라고 또 도박을 좋아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우연한 계기로 게임에 참가를 해요. 그 게임도 몇몇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서 막 승부를 겨루고 거기에서 승자만 살아남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카이지가 생각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또 웹툰 있죠, 웹툰. 최근에 뭐 유튜브로도 제작돼 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머니게임. 배진수 작가, 제가 배진수 작가 팬이거든요. 머니게임 대단했죠.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머니게임 웹툰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진짜 거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떤 딱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인원이 일어나는, 그 인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략, 막 살아남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행동들, 좀 비슷하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드라마, 예전에 제가 좀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데, 그것도 라이엇 게임이라고 또 있잖아. 라이엇 게임. 라이엇 게임도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고, 그것도 좀 다수의 인원이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아, 또 그거 생각하니까 예전에 TVN이었던가요? 이건 드라마는 아니고 일종의 예능 프로인데 그게 그거 생각났다. 지니어스 게임. 지니어스 게임하고 비슷하죠. 그때 지니어스 게임 정말 잘했던 그 참가자 중에 누구였나요? 장동민, 그 다음에 이상민, 홍진호, 이런 참가자들. 와, 지니어스 게임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그게 시즌 3였던 거예요. 시즌 4였던가요? 인기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 후속작들이 또 만들어지고, 참가자들도 되게 전략적인 사람들을 많이 그 참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무슨 뭐 정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변호사, 무슨 MC, 방송국 MC, 막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우승했던 사람들이 제 기억에는 홍진호, 이상민, 장동민. 그러니까 딱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특히 저는 프로게이머 출신이죠. 그러니까 전략가 홍진호가 이렇게 그 상황들을 풀어가는 능력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매 회마다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딱 제가 봤을 때 지니어스는 두 가지거든요. 더 지니어스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해당 회차에서 주어진 퀴즈, 그러니까 제작진이 내는 퀴즈가 있어요. 문제.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퀴즈를 잘 분석해서 좋은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러니까 퀴즈 자체를 잘 풀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정치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 나하고 같이 할 우리 팀원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을 나랑 어떤 공동 운명체 비슷하게 모든 거를 나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료, 친구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게 실제 게임을 푸는 것보다, 그런 퀴즈를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 세상 같은 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친구지만 적이 될 수도 있고 배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거든요. 막 이중 스파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홍진호는 첫 번째 측면, 퀴즈 자체를 너무 멋지게 풀어요. 그러니까 참가자가 예를 들어서 한 15명이면 혼자 풀어요, 퀴즈를. 그러니까 고도의 관찰력. 뭐 카드 게임 이런 거 할 때, 와, 저 왜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지가 아니고, 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약간 경이로움. 그러니까 배울 점이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런 거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냥 표면적인 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중요한 면들이 있구나. 오히려 이게 더 중요했구나. 만약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다시 뒤돌아본다면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보일지도 몰라요. 홍진우한테선 그런 걸 배울 수 있었죠. 그 당시에 퀴즈 자체를 정말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법. 그런데 그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자 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퀴즈 자체도 잘 풀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포섭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 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그런 게 진짜 탁월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일 자체를, 그러니까 사실은 퀴즈 자체를 푸는 게 목적이긴 한데, 퀴즈에서 이겨야 되는 거긴 한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그 신망을 얻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 거래적이기도 해요. 네가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해줄게. 반대로 협박하기도 해요. 너 이러면은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이걸 해야 돼. 알겠어? 또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안에서 마치 팬들처럼 팬덤 비슷하게 형성이 돼요. 와, 난 이상민하고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는 것 같고, 장동민이 아마 우승을 제일 많이 했을걸요. 그러니까 우승자 무슨 특집 이런 것도 했는데 거기서도 아마 우승했던 것 같은데, 뭐냐, 이 사람은 둘 다 강하다. 퀴즈는 퀴즈 자체로. 그러니까 개인전도 있어요. 거기서 개인전을 하게 되면은 개인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요. 당시에 막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무슨 약간 수학적 좀 능력이 필요한 그런 게임들도 오히려 그런 무공계 출신자들보다 더 잘 풀었던 거,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창의적으로 풀거든요, 문제를.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 설득해서 우리 팀으로 만드는 능력. 시종일관 설득을 해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따르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설득을 하는 것도, 그게 이제 지니어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이론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경제학 같은 데 보면은 그 과점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 몇 군데가 이제 딱 그 상품의 가격 같은 걸 미리 설정을 해 놓잖아요. 막 그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좀 불법인데 그거를 딱 설정을 해 놓고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시장에서 경쟁하는 가격으로 내놓으면은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그 가격에 사면서 특별히 수익을, 그 초과적인 수익을 올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가격 자체를 높은 가격으로 미리 설정을 하고 다른 기업들하고 담합을 해놓으면은 그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단적으로 딱 그런 어떤 카르텔을 형성을 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기업. 아, 처음엔 약속을 해놓고 높은 가격 설정을 했는데
아 나는 이번 기기에 조금 싸게 팔까? 한 100원 더 싸게 팔면 사람들이 상품에 별 차이가 없는 한 그 100원 더 싼 거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갑자기 그 해당 상품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못하죠. 왜냐하면 장사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니까. 장사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신뢰를 저버린 기업은 다른 기업들이 같이 앞으로 안 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그 게임 자체가 단 일회성이었다면, 일회성으로 뭔가 하고 그 시장에서 이제 다시 나오는 개념이었다면 이렇게 배신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시장 안에서 뭔가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슷해요. 그 지니어스에도 좀 비슷한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온갖 중상모략으로 한 회차에서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온갖 좋은 말들로 구슬릴 수도 있잖아요. 협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게 거짓이었다 가 드러나면은 다음 회차,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다음 회차에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더 지니어스 자체가 계속 이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신뢰 같은 게 계속 쌓여야 되고요. 확실히 내 편을 만들어야 이기는 그런 게임.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 세 명이. 그러니까 그 신뢰를 만드는 원동력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리더십 이론 같은 거에서 봤는데, 거기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하드 파워는 뭐냐면은 뭔가 강제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강제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 그게 하드 파워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 관리 기술 같은 거,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 조직에는 체계가 있고 서열이 있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거기 소속되게 함으로써 따라오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압력 같은 거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하드 파워라고 하고, 근데 요즘에 더 중요한 능력은 소프트 파워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소프트 파워는 어떤 능력이냐면 어떤 그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다가서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이성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성 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더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물론 본인 감정도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정 같은 거, 심지어는 뭐를 하려고 할 때 그 상대방한테 다가서는 표정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소통해야 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소통도 어떤 거겠습니까? 보면은 말로 하는 소통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통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막
뭐라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내가 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막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그 신입사원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 뭐 잘 지키세요. 출근 시간 뭐 9시죠. 9시 전에 꼭 출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이 딱 그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는 모습을 매번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그게 좀 뭐 그 압박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거. 나는 뭐 짬밥이 더 되니까 나는 좀 너보다 늦게 와도 된다, 이게 아니고 본인의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일종의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어떤 경영학에서 말하는 어떤 리더십 이론 이런 거 보면 딱 무슨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관점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본인이 따라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타고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에 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 파워 같은 측면을 좀 이렇게 잘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6시 53분, 대략 한 50분 정도 걸었고요. 걸음은 한 6,500보 이렇게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일찍 나온 그런 보람이 좀 있습니다. 좀 시간을 당겨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보다 주변이 또 환해졌고요. 하늘도 여전히 맑은 가을 날씨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걷다 보면 자세 또 생각하게 되죠. 또 앞으로 숙이면서 걸으면 안 되고, 좀 이렇게 허리를 펴고 걷는 습관 계속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추석 때도 조금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가족들도 만나고, 요즘에 코로나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영화도 보고, 재밌는 영화, 그 다음에 재밌는 책도 읽고, 저는 그렇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좀 그렇게 좀 재밌는 일들, 즐거운 일들 좀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또 생각나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 그건 너무 좀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다 모두가 이론은 빠삭하거든요. 제일 단적으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왜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보통은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나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 방법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방법에 대한 연구. 그래서 한국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딱 목표를 정하면은 그 목표 자체를 이루는 거 전에 목표를 이룰 방법들을 막 깊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 방법은 사실은 연구를 해도 목표가 달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긴 하죠. 그 분야에서 어떤 학자들, 무슨 그런 건강 전문가들,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분야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마음 먹고 좀 먹는 거 식사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열심히 한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지? 운동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식단 조절하는 건 뭐가 있을까? 이론은 정말 빠삭하죠. 그렇습니다. 와, 하늘 또 해가 저쪽에서 떠오르고 있네요.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이것저것, 저도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90kg 정도. 막 뭐 생각은 많죠. 이렇게 내가 목표로 하는 체중을 이뤄야 될 텐데 75kg 어떻게 달성하지? 막 연구를 해요. 근데 저는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뭔가를 빨리 시작하자.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내 자신도 좀 돌아보자. 그래서 걷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계속해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약간 배수의 진 비슷하게 쳐놓은 거예요. 계속 방송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일단 몸무게 면에서는 75kg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좋은 생각들 좀 많이 하면서 딱 재밌는 이야기 또 같이 풀어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다 우리 좀 잘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잘해보죠. 저 하늘처럼. 자, 지금 시간이 7시 1분, 7시 좀 넘어가고 있네요. 대략 1시간 좀 가까이 지금 걸은 것 같습니다. 걸음 수는 7,500보. 한 이렇게 걸으니까 한 7,500보 정도 나오네요. 예. 좀 배고픈 느낌도 있고요. 지금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